안녕하세요, 캔디즈 여러분. 캔디즈북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처 없는 영혼이라는 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공지영 작가님의 산문집이며 제가 회사 다닐 때 친한 직장 동료에게 생선으로 받은 책이랍니다. 산문집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다른 선택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선택. 대학 시절에 나에겐 늘 붙어 다니던 4명의 친구가 있었다. 가끔 생각해보면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다. 전공이 같은 것도 아니었는데 도서관이나 문학 동아리에서 서로 알게 된 우리들은 이내 의기투합하여 언제나 함께 붙어 다녔다. 우리는 방학 되면 어김없이 배낭을 싸가지고 여행을 떠나 거의 전국을 싸돌아다녔다. 바다, 산, 그리고 이름 없는 절, 싸구려 여관방의 연탄 화덕이 꺼진 방에서 추위 때문에 오들거리며 떨었던 기억들. 그도 아니면 이상한 남자들 때문에 빗장이 허술한 여관방 문 앞에서 한 사람씩 교대로 보초를 서던 무시무시한 밤의 기억들. 학생 신분이니 돈이 넉넉할 리가 없는 터라 서울로 올라오던 버스에서 우리들은 을의 빈 털터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는 휴게소에서 내려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그 매점에서 파는 핫도그가 얼마나 먹고 싶던지 그야말로 손가락을 빠는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내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말했다. 우리 이 다음에 돈을 벌면 서울로 올라오는 휴게소에서 저 핫도그를 실컷 먹자. 지금도 우리는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모두 배를 잡고 웃지만 그때는 사실 처량하기도 했다. 우리는 또 금요일 오후에는 남은 오후 수업을 모두 팽개치고 즉석에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돈을 모아 신촌시장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사가지고 마장동으로 달려가면 언제나 세터로 가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올라 세터로 떠났다. 지금이야 러브호텔과 레스토랑과 횟집이 즐비한 유흥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세터이지만 그때만 해도 먼지 나는 신장로를 따라 한참을 걸으면 강물이 흐르는 방갈로가 있고 우리는 이미 해가 져버린 밤의 강가로 손에 손을 붙들고 나가곤 했다. 우리는 거기서 밤 강물이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시집을 가지고 가서 밤새 낭송하기도 하고 소주를 홀짝거리면 어느새 창밖이 푸르스름했고 우리는 와와 다투어 새벽 강가로 나갔다. 강물은 깨어나 제잘거리며 흘렀다. 강을 지켜본 사람들은 알리라. 아침이면 강물이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여행뿐이었을까. 한 친구네 집에서 물론 거의 우리 집이었지만 밤을 새워 라면을 끓여 먹으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댔는지. 그러고는 함께 학교로 와서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또 그 친구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헤어지기 아쉬웠던 친구들. 그 5명 중 넷은 30이 넘은 지금 모두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고 나머지 1명은 학교에 남아 강사가 되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엔 한 친구가 아이를 낳은 병실에 다녀오다가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도 있다. 난 그 친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를 낳은 병원에서야 겨우 그녀를 본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아이를 가진 모습을 결국은 보지 못하고 만 것이었다. 하기는 결혼을 한 후 친구들은 모두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살고 있다. 나이 30. 나쁜 일을 하거나 기가 막히게 운이 좋거나 부모의 큰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 한 서울에서 집을 얻기가 그리 쉬운 일이었던가. 그 5 중에 서울특별시 시민이라고는 2 친구뿐이었으니 그것도 남쪽과 북쪽의 변두리에. 우리는 이제 여행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핫도그를 10개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지만 한 번도 함께 여행을 떠나보지는 못했다. 여행이 다 뭔가? 우리들은 처음에는 길을 쓰고 서너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서로의 얼굴을 보았으나 얼마 후 그것마저 무뎌지고 서로 그저 연락만 하며 지내고 있는 참이다. 잘 있니? 그래 잘 있어. 애기도 잘 크지? 그래. 잘 지내라. 그래 너도 잘 지내. 친구들을 떠올리면 30대 초반의 삶은 우울하기만 한 것 같았다. 하지만 친구들은 남편의 친구들 모임에는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서라도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들이 한때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 여자들이 둘러앉아 남편들의 학창시절과 군대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가끔 거기에 앉은 여자들끼리 눈이 마주치곤 하는데 친구들은 거기서 어떠한 서글픔을 발견한다고. 만일 우리들 여자들의 모임에 이런 식으로 남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들의 옛날 이야기만 한다면 남편들은 어떤 얼굴을 할까? 하고 말을 전하며 친구는 웃었다. 만일 우리 여자친구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면 우리들도 할 말이 많은데, 아주 많은데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5명의 우리들 중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유일한 친구가 곧 유학을 떠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아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의 자리에 그 친구는 점점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우리들은 오지 않는 그 친구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그저 그 친구가 빨리 시집을 가주기만을 바랐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 친구가 빨리 우리들처럼 되기를 바래. 어렵게 유학을 떠난다는 그 친구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문득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시집을 끼고 앉아 사회와 역사를 이야기하던 우리들의 입이 이제 내 남편과 내 새끼들의 이야기만을 하는 동안 그 친구는 독신들이 모인 다른 동아리로 자신의 삶을 이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의 모임이 그 친구에게는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 그러고도 우리는 오지 않으려는 그 친구만 야속해 했던 것이다. 사람이, 더구나 여성이 독신의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사실 그 친구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휘두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군대 이야기를 하는 남자들 틈에 앉아있던 내 모습처럼. 그도 아니면 자신들의 옛 학창 시절을 이야기하던 남편들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처럼 그 친구는 외로웠을 것이라는 생각. 다른 것은 그저 다를 뿐인데 마치 열등한 것처럼 느끼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나는 오늘 시내에 나가 그 친구에게 줄 선물을 하나 샀다. 참으로 오랜만에 골라보는 시집이었다. 그리고 그 시집 앞장에 이렇게 써보았다. 너의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내가 더 큰 길로 향하는 모퉁이에서 우리들과 기쁘게 만날 것을 믿는다. 내가 귀국하면 우리들 함께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핫도그 많이 먹자라고.